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수립과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모델이 뭔가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기업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이란 기업 운영 방식을 담은 이야기다. 이것은 조한 마그레타 교수의 정의인데 아주 활용하기 좋은 정의라서 소개를 합니다. 자, 먼저 영화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파운더라는 영화인데 예, 2017년에 한국에는 개봉됐습니다. 햄버거 하나로 전 세계를 집어삼키다. 이런 그 헤드라인이 있는데 이 주인공은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햄버거 왕국을 만든 사람이죠. 근데 잘 알다시피 맥도날드 햄버거 패스트푸드 시스템을 최초로 만든 사람은 맥도날드 형제입니다. 맥도날드 형제가 운영하는 햄버거 가게를 방문해서 그 가치를 알아본 거죠. 그래서 레이 크록이 그 당시에 나이가 52세였습니다. 다른 창업자보다 굉장히 나이가 많은 편이죠.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제안하고 오늘날의 맥도날드 햄버거 음, 사업을 왕국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바꾼 겁니다. 레이 크록에 의해서. 맥도날드 형제는 그냥 가게만 운영했었죠.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만큼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영화는 좋은 이야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 조건은 세 가지로 앞서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확하게 서술된 등장인물입니다. 이 파운드러 영화에서는 중요한 인물이 리 크록이 물론 주인공이지만은 맥도날드 형제도 중요한 인물이죠. 패스트푸드 시스템을 최초로 만들었으니까요. 그 사람에 대한 아주 성격이라든지 그 사람의 그 기호라는 그런 것이 아주 자세히 알 수가 있죠. 영화를 통해서. 그리고 타당한 동기가 있습니다. 맥도날드 형제도 그 가게를 운영하게 대한 동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품질 위주, 빨리 만들지만은 품질이 좋게 하고. 그런데 프랜차이즈를 시도를 해봤는데 품질 유지가 안 돼가지고 포기하고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레이크론 그 당시에 그것을 품질에 대한 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들어가지고 교육시키고 해서 그게 가능하도록 했죠. 타당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주는 가치에 대한 통찰, 그렇죠. 과연 파운더, 실제로 그 처음으로 그런 시스템 만든 사람은 다른 사람이지만은 그것을 프랜차이즈로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서 이런 맥도날드 왕국을 만든 사람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통찰, 메시지, 어떤 메시지냐, 이게 좋은 이야기 조건입니다. 그런데 좋은 비즈니스 모델 조건도 좋은 이야기 조건과 아주 맥을 같이 합니다. 첫 번째는 고객은 누구인가? 좋은 이야기 조건은 정확하게 서술의 등장인물인데 좋은 비즈니스 모델 조건도 첫 번째가 고객은 누구인가입니다. 그래서 시장 세분을 하고 고객 페르소나를 작성하죠. 그 비즈니스 모델에는 고객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누구인가 정확히 서술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돈은 어떻게 버는가. 그렇죠. 비즈니스 모델은 대부분 이것에 집중했는데 수익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타당한 그 등장인의 움직임인데 여기서 돈은 어떻게 버는가, 수익 모델을 하고 세 번째는 고객에게 제공된 가치는 무엇인가. 똑같이 가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세 가지 조건을 다시 적는다면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가치를 전달하고 어떻게 돈을 버는가에 관한 것이죠. 어떤 특정 고객에게. 그래서 좋은 이야기의 조건과 좋은 비즈니스 모델 조건은 맥을 같이 한다.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조한 마그리타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를 쓰는 것과 다름없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습니까?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융합한다든지 변형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이야기도 기존의 이야기 원형이 있는데 이것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이야기를 쓰는 것이 그것마저도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비즈니스 모델, 기업의 사업 계획서를 쓴다든지 IR 피칭을 한다든지도 아주 적용하기가 좋은 그런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걸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이란 말은 그전부터 사용했었는데 1990년까지는 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업하는 방식이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별로 사용을 안 했는데 그래도 중요하게 사용됐던 걸 예를 들자면은 이행자 수표. 이행자 수표가 이때 그전에는 아주 중요했죠. 현금을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어디든지 이행자 수표만 있으면 되니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이걸로 해서 아주 그냥 기업이 엄청나게 성장한 거죠. 그리고 신용카드, 그 다음에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큰 변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게 1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기는 1991년부터 2001년까지를 2기로 부르는데 이때가 인터넷 비즈니스가 시작됩니다. 인터넷 비즈니스 혁명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마존, 이베이가 이때 시작했죠. 이때는 인터넷 비즈니스가 뭡니까? 기존 비즈니스와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 바꿔지는 그런 대단한 변화가 있었죠. 이러면은 네트워크 굉장히 중요하고 공유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경제에 적용하는 것이 지금까지 비즈니스와 굉장히 다른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업하는 방식이 다르니까요. 경매와 역경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업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때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많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인터넷 비즈니스는 첫 번째 물어본 것이 비즈니스 모델이 뭔가요? 이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사업 운영 방식을 담은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이야기는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많이 어떻게 보면 꾸며진다고 할까요? 잘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듯하게.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비즈니스 모델만 그럴듯하게 설명해가지고 펀딩을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비즈니스 초창기에는 거품이 많이 끼어 있었죠. 그것이 2000년, 2001년에 이제 꺼져서 인터넷 법이 꺼지는 시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옥석을 잘 구별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죠. 그 3기는 2002년부터 시작된다고 이렇게 구분 짓습니다. 이 구분은 세상을 바꾼 비즈니스 모델 70이라는 책에서 구분한 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70개 아주 오래전부터 비즈니스 모델이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 70개를 소개했는데 관심 있어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3기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지속적 경쟁 우위의 분석 틀과 혁신 원천이라는 관점인데, 첫 번째 지속적 경쟁 우위의 분석 틀은 어떤 혁신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오면은 비즈니스 모델과 결합이 돼야지 큰 성과를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새로 혁신을 담는 그릇 내지는 운반 도구다, 그런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비즈니스 모델이야말로 혁신의 원천이다, 이제 그런 관점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이팟과 아이튠스 비즈니스 모델, 다음에도 뭐 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아이팟은 MP3 플레이어죠. 이게 MP3 플레이가 그전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아이리버, 삼성에서도 옙이라는 그 MP3 플레이가 있었죠. 그랬는데 아이팟은 후발 메이커죠. 근데 아이팟이 나오자마자 MP3 플레이어는 뭐 석권한 건 당연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음악 산업까지도 재편을 해버렸어요. 늦게 나왔는데 왜 그랬을까요? 아이튠스라는 음악을 파일을 다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회사는 MP3 플레이어라는 기기를 판매하는 단순 기기를 판매하는 것이었는데, 애플은 아이팟 출시와 동시에 아이튠스라는 스토어를 만들어서 거기서 음악 파일을 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합법적으로 아주 저렴한 병에 받을 수 있도록 고객에게 제공한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음악 시장을 석권해가지고 큰 변화를 일으켰죠. 그게 바로 혁신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역사는 이렇게 1, 2, 3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학자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티머스는 기업의 사업과 관련된 이해 관계자의 역할, 수익 원천, 잠재적 혜택 등에 대한 묘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존 마그레타, 앞에 이야기한 그 사항이죠. 기업 운영 방식을 담은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스터왈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책을 낸 저자죠. 하나의 조직이 어떻게 가치를 포착하고 창조하며 전파하는지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묘사한 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프 조트, 이분도 비즈니스 모델의 보이자는 연구자죠. 이분은 어떤 가치를 어딘가에서 조달 창조하여 누군가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40% 정도는 명확한 정의에 연연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관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자, 제품 서비스 혁신보다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IBM에서 전 세계 CEO 경영자, 공무원의 대표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경영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혁신은 어떤 거냐고 질문했더니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 마켓플레이스 혁신은 뭐 약간 있고, 오퍼레이션, 운영 혁신은 오히려 마이너스다. 설마 마이너스겠습니까? 이것은 많은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게 몇 배나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말로 애플에서 보여줬죠. 다른 데서 만들었는데 이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결합해가지고 생태를 만드니까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죠. 그걸 보니까 전부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지금 관심을 두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비즈니스 모델만 그렇게 중요하냐? 비즈니스 모델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한마디로 말하면 비즈니스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운영 방식이 바로 그거죠. 그리고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 하버드 교수죠. 이분은 비즈니스 모델이란 고객 가치 제한, 수익 공식, 핵심 자원, 핵심 프로세스로 구성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 네 가지 요소가 바로 기업 운영 방식입니다. 이 네 가지. 고객 가치 제한, 수익 공식, 핵심 자원, 핵심 프로세스.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전략은 뭡니까? 전략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쟁자와 어떻게 다른가에 관한 겁니다. 전략이란 남과 다른 것, 자신만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마이클 포터 교수가 이야기했습니다. 마이클 포터 교수는 경쟁론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비즈니스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런데 그 작동하는 것이 경쟁자와는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가에 관한 사항이죠. 전략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마트 비즈니스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입니다. 자, 월마트 비즈니스 모델은 대형 할인 소매점입니다. 창구형 매장으로. 근데 이 당시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회사가 10개 회사 정도 됐습니다. 대형 할인 소매점 미국에서. 근데 월마트는 후발 메이커였죠. 그 당시에 K마트라고 아주 유명한 넘버원 대형 할인 소매점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은 월마트는 어떻게 진출해야 될까? 먼저 인구 5,000명에서 25,000명 소도시 할인 매장을 열었습니다. 이 아칸서주에 열었던 1호점, 월마트 1호점은 인구 5,000명의 시골 마을이었어요. 5,000명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면 단위 정도 됐죠. 여기에 열었어요. 왜 열었을까요? 여기다가. 대도시에 가야지 인구도 많고 매출도 많이 이를 텐데 5,000명 밖에 없는 소도시에다가 연 것은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 경쟁자 없이 영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도시는 경쟁이 많기 때문에 다른 경쟁자가 견제도 심하고 또 그런 경쟁에서 적은 회사이기 때문에 브랜드도 약하고 그러니까 영업하기 어려웠는데 이 인구 적은 5,000명 소도시는 월마트 여기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여기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경쟁자도 심한 경쟁에 피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도 영업했고 또 하나는 1급 브랜드를 최저가로 공급하기 위해서 모든 기업의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다른 대형 할인 매장은 할인 이벤트를 많이 했어요. 근데 월마트는 할인 이벤트보다도 1급 브랜드 최저가로 공급. 그래서 슬로건이 Everyday Low Price입니다. 날마다 최저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말로만 그렇게 공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류 및 재고 관리를 핵심했어요. 그리고 통일 상품 코드를 만들고 그래서 재고 관리를 핵심해가지고 월마트가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에 맞다. 제일 싼 곳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하고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5년간은 이 아칸소 주 안에서 활동하고 그 후에 점점 큰 도시로 확대해서 대도시로 진출을 하려니까 K마트에서 견제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월마트가 이제 성장이 워낙 성장세가 그때는 좋았기 때문에 결국 월마트는
나중에 다른 굉장히 경영 위기를 겪게 되죠. 그래서 다른 뭐 파산도 하게 되고 뭐 인수되고 그래서 지금은 4개 점포만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뭐 4개만 남았다는 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부분에. 자, 이런 전략으로 해서 월마트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 전에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아마존이라는 좀 경쟁상이 나타났지만 그전에 월마트가 워낙 뭐 유명하니까 그래서 미국의 그 중소기업은 월마트에 입점하게 된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고 또 하나 비극 슬픔은 월마트에 입점한 것이 하나 슬픔이라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월마트 입점해야 되는데 월마트가 워낙 가격을 저가게 유지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입점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중소기업으로는 그렇죠. 우리나라도 대형 마트에 입점하려면은 그걸 통해서 이익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워낙 최저가 요구에다가 프로모션 비용 요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성공률 비즈니스 모델 4가지 조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정리에 겸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비즈니스 모델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2가지. 경쟁력 요소와 지속성 요소입니다. 자, 경쟁력 요소는 명확한 고객 가치 제한이 있어야죠. 그리고 가치 제한을 통해서 수익 메커니즘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럼 경쟁력 요소만 있으면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업이 그 분야에서 좋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면은 바로 경쟁자가 들어옵니다. 여기에 경쟁자가 들어오면서도 선순환 구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모방 불가능성이 있어야 되죠. 시장을 다 읽었는데 들어오자마자 경쟁자가 뺏겨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 모방 불가능성 중에 하나가 브랜드 파워죠. 브랜드를 잘 가꾸고 단고객 확보라든지 브랜드 파워라든지 하는 부분도 들어갑니다. 뭐 특허 같은 관련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조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 몇 가지, 9가지를 좀 소개하는데 이것은 찾아라 나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이 책에서는 뭐 90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가장 일반적인, 가장 흔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구독 모델, 매치 모델, 뭐 광고 모델 이런 거 나오잖아요. 구독 모델도 지금은 흔한 모델이 됐습니다. 매치 모델은 서로 매칭해 주는 것인데 이것도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모델이죠.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하고 하려면 이 책을 참고하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